배우 김세론 씨입니다. 워낙 이제 어릴 때 대비해서 아직도 막 아기 같은 모습이 선명한데 음주운전이라서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예. 김세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김유정, 김소연 씨랑 함께 2000년대 스크린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이 아역 배우 출신 트로이카로 이름을 날렸어요. 정말 잘 자라줘서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던 스타인데 이렇게 연기로 차곡차곡 이 필모를 쌓아온 데다가 평소 이미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뭔가 지켜주고 싶은 여동생, 뭐 선하고 바른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배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대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세론 씨의 음주운전 소식은 흔치 않게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충격을 더했던 것 같은데요. 그 사고가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이 사고가 일어난 건 2022년 5월 18일 오전 8시경이었는데요. 골목을 빠져나와 서서히 대로로 들어서는 검은 SUV 차량. 가드레일과 가로수뿐 아니라 변압기까지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3시간 반가량 일대 전기가 끊겨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강남 일대에선 비틀거리는 차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여러 건 반복해서 접수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사고 3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하니까 이 김세로 씨가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체열 측정을 요구를 합니다. 당시 김세론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0.2%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면허 취소 수치가요. 0.08%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만취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호흡 측정기를 통해서 이제 음주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체열 측정을 특별히 요구했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김세론 씨 측에서 밝힌 이야기는 정확한 측정을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이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거 경찰이 불어라 할 때 바로 불지 말고 조금 시간 끌다가 차라리 체열해라.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떨어지고 오히려 안 걸릴 수 있다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속설 같은 게 있거든요. 속설인 거죠.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거 경찰청에서 발표한 체열과 호흡 수치 비교 자료를 직접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입니다. 속설과 다르게요. 실제로는 체열 수치가 호흡 수치보다 더 높게 나온 사례가 훨씬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더 좁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찰분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불라고 할 때 제발 불어야. 머리 쓰지 말고 머리 그냥 쓰지 마라. 어차피 예. 그래봤자 더 나온다. 어차피 더 나온다. 이게 몇몇 연예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은요. 회사에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보고부터 해라. 시간 버는구나. 네,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체열 측정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회사도 왕왕 있습니다. 다 쓸모없는 그래요. 행동입니다. 결국은 맙시다, 더 진짜. 나온다. 이게 네. 결국에 역산을 합니다. 네네. 그럼요. 역산을 해요. 이게 뭐 영상이나 음주 수치를 보면은 사실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게 너무나 맞아. 천만다행이고요. 진짜. 또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변압기가 파손됐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가 있었는데 일단 주변 신호등, 가로등 포함해서 인근 건물의 전기가 약 4시간가량 끊겼습니다.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피해 건물에 한 장영업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냉장고, 냉동고까지 정전이 돼서 작동이 안 되고 더 나아가 요즘 현금 잘 안 내잖아요. 네네. 결제 단말기 또한 이용할 수 없어서 3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어요. 이 정전의 규모가 이 사고 지점에서 그 근처에 압구정 지백화점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까지 변압기 차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압기 하나가 부서졌을 뿐이지만 거기 일대는 다 정전이 됐던 겁니다. 사고 이후에 김세론 씨 측에서 피해 점포를 전부 찾아가서 일일이 다 사과를 하고 이 금전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망가뜨린 변압기에 대해서도 1,700만 원의 비용이 김세론 씨 측에다가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야, 그럼 상인들 입장에서는 뭐 당장 장사도 못하고 봉변당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저는 그걸 다 떠나서 인명사고라도 났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음주운전은 정말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사고 뒤 이제 조금 여론이 가라앉을만 하니까 또 다시 불씨가 일어나는데 사고가 있던 2달 후입니다. 2022년 7월 이 본인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한다라면서 준비물이 몸뚱이와 술이라고 써요. 뭔가 좀 대중이 봤을 때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단어들을 썼고 이 음주운전으로 자숙에 들어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술집에서 술 파티다? 대중이 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한 번의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성이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법적인 처벌만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해결해야 될 위약금, 보상금 문제도 있습니다. 이 S본부 드라마 트롤리인데 김세론 씨가 한차시키고 배우 정수빈 씨가 캐스팅이 다시 됐어요. 그리고 또 촬영을 마친 작품도 있어요. N사의 시리즈물 사냥개들인데 김세론 씨의 촬영부를 최대한 편집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또 기간이 들고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공개 일정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미뤄진 상태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각종 위약금이 또 물 수도 있고 위약금은 현재는 사고 당시 소속사에서 우선 변제했다고 하는데 그 금액 역시 김세론 씨가 소속사에 물어줘야 될 상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 변제 금액이 상당해서 그런지 김세론 씨가 최근에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알려졌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주장으로 봐야 될까요? 지난 3월 8일에 첫 공판이 열렸어요. 김세론 씨 측에서 가장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면서 선초를 호소했습니다. 김세론 씨는 이 첫 공판에서 생활고를 호소한 지 3일 뒤인 이 3월 11일 자신의 SNS에 누가 보더라도 해당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듯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놓고도 정말 뭐 말이 많았어요. 아무런 글 없이 올렸기 때문에 이 사진을 접한 사람들이 동종 여론이 일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풍이 되어서 돌아오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에서요. 우리는 김세론 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적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에 이 누리꾼들은 생활고 호소에 힘을 실기 위해서 연출된 사진이 아니냐라고 추측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최근에 또 이 김세론 씨를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알고 찾아간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연출은 아닌 거고요. 아니, 절대 연출 아니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자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김세론 씨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프랜차이즈 전에 나왔던 그 집은 아니고 다른 집? 다른 집이에요. 아예 다른 집인데. 그럼 그 이후에 진짜 뭐 알바를 진짜 이제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그죠? 예. 계속해서 그녀가 주장하는 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게 이 카페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건 제가 눈으로 보고 온 거니까요. 네.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고용한 변호인단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 모시려면 수임료라는 게 굉장히 좀 금액이 클 텐데 생활고가 있는데 변호인단을 그렇게 쓸 수가 있나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김세론 씨가 국내 10대 로펌으로 꼽히는 한 로펌의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서요. 총 6명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보통 이러한 변호인단을 꾸리려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김세론 씨의 변호인이 지인의 소개로 이걸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수임료를 보통보다 낮게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결국 수임료가 낮아봤자 얼마나 이게 낮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세론 씨가 이 주장한 생활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정말 돈 없고 생활고 있는 사람들은 국선 변호사 선임합니다. 이런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 자체가 본인의 생활고 호소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중이 분노하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은 아니 한 방송에서 5천만 원대에 달하는 B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20억대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 사고 당시 몰았던 L사의 차량은 사고 직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방송에서 공개된 이 집도 소속사 명의 전세살이었는데 퇴거하고 현재는 다른 곳에서 월세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던 김세론이 하루아침에 나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요 얘기하는 게 과연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3월 21일에는요. 김세론 씨가 올해 초에 서울 시내 한 홀덤바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 홀덤바가 뭐냐면 술을 마시면서
트럼프로 이 포커의 일종 홀덤을 주점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자숙 중인데 게다가 생활고까지 호소하고 있는 김세론 씨가 이곳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대중들이 볼 때 이건 뭔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기는 충분했습니다. 네, 결국 1심에서 김세론 씨께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5일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이날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과 동일하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 생활고 호소하신 게 거짓이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우리 김세롬 씨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4월 5일 1심 선고가 났죠. 형사건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벌금 2천만 원이 확정이 돼서 이 재판은 끝이 났고요. 본인이 밝힌 대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사고는 일어났고 이제는 그 다음이잖아요. 김세론 씨가 어떤 반성의 자세를 갖고 대중들한테 보여지는지가 중요하거든요.